네, 현재 시간 2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1% 가깝게 밀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오늘 왜 코스닥을 자꾸 밀어내는 거야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현재는 70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후장의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봐야 될 것들 이슈 추적 통해 알아보죠. 이성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사님 조금 전에 0.9%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0.8% 안팎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인데요. 양시장 오전장의 상승을 지켜내지 못했던 가장 큰 주된 요인 무엇일까요? 지수 관련 종목들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약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만 2,60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차익 매도 같은 경우는 현물 선물의 차익 거래를 이용한 프로그램 매매가 아니라 바스켓으로 특정 업종, 특정 종목 같은 경우를 매도하는 형태다 보니까 아마 외국인 매도 중심으로 지금 비차익 매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수의 부담을 가중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전자로 나오면서 코스닥까지 함께 비차익 매도의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가 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양대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에 대해서 매수 수급보다는 매도 수급의 우위가 있고, 이 매도 수급의 중심은 프로그램 매도라는 점이겠어요. 이 부분은 목요일에 동시 만기가 도래를 합니다. 이때 좀 수급의 변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무리할 필요 없이 내일까지 이 현상은 지속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일까지도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오늘 본 기사에서는요. 거래 대금이 지금 증발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도망쳐 간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하락장에 개인의 수급이 매수로 찍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발을 빼는 것 같거든요. 과연 개인이 떠나는 게 맞습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이게 밀릴 때 개인 주체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상황이고요. 개인 주체분들의 흐름을 보면 예탁금이 전보다 많이 줄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기에서는 좀 자금이 이탈했다라고 볼 수 있고,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쪽에 자금 파이가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자금의 한계는 있는데 지수의 조정이 나올 때는 그리고 유입되고 있음에 따라서 좀 예탁금이 증가하는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개인 자금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시장 안에서 봐야 되는 것들. 오늘 앞서 이성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수가 밀렸던 건 그 지수의 인덱스 역할을 해줬던 대형주들이 부진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종목으로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반도체,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6만 전자가 된 삼성전자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 우려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 와중에 오르고 있는 해운주들 다시 운임가 상승에 대한 신호탄이 나올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오늘 할 게 많습니다. 그간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부진했던 배경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니까 연중 52주 신저가 부근까지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 미국 빅테크 기업들 최근에 많이 급락했죠. 하지만 그들은 연중 신저가 부근 아니잖아요. 왜 반도체 안에서 굵직한 삼성전자가 유독 매를 더 맞고 있는 건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겠습니다. 눈높이를 도대체 어디까지 낮춰야 될까요? 최근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이 우등생의 실적표 좋았습니다. 성적 좋았지만 무언가 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관련주의 주가를 끌어내린 바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빅테크들의 실적이 안 좋은지 한번 볼게요. 최근에 HPE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은 우리 예상을 상회했고요. 가이던스도 시장의 기대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EPS가 소폭 하회했다. 또 여기에 또 빌미를 줘서 주가를 끌어내렸어요. EPS 가이던스가 0.545로 컨센을 소폭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이미 우리는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여기서 미스 났네? 그럼 매도해야지. 6% 하락했고요. 브로드컴의 경우에는 실적은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가이던스가 하회했다라는 것 때문에 더 크게 밀렸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이 불안한 와중에 나왔던 실적이기 때문일까요? 매출 전망이 140억 달러로 컨센을 1억 달러 밑돌았는데 그로 인해 주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 장이 마감하고 나온 오라클의 실적은 기대치를 상회했고요. EPS도 상회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봤을 때 제가 8에서 9%가량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공급을 앞서서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간 오라클의 실적은 성적을 딱 열어봤을 때 실망스러웠던 경험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다르기 때문에 주가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밤에 미증시의 빅테크 기업들이 반등해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이성 이사님. 네. 과연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경기 침체라는 불안감 때문에 수요 둔화라는 불안감 때문에 하락하는 게 기우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요 안에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에 정말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건지 팩트 체크를 보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경기 민감이기도 하고 거기 더해져서 실적에 대한 부분에 추정치 조정 이런 부분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충분히 합리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삼성전자가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좀 더 가중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는 수급의 영향이 조금 더 큰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HBM이란 걸 배제하고 그 다음에 DRAM, 낸드의 일반적인 사이클로 봤을 땐 이제 사이클의 하단, 기존의 이 사이클의 상승을 배제하고도 주가 같은 경우는 66,000원 기준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는 지켜주는지를 봐야 되겠죠.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은 주가에 반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로 확인된다거나 하면 강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가격 구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기 우려감 영향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맞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자꾸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오늘 또 TSMC의 8월 매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셨을 거예요. 이 AI 칩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이 확인되면서 8월 매출이 33%나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이 투자자분들에게는 호재 소식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또 저희 시청자분도요.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냥 TSMC를 사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인데 같은 반도체 업황 내에 있는 굵직한 기업이 왜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가 더 영향을 받는 게 네. 동시만기를 목요일에 앞두고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 즉 만기 지수를 세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결과기도 하고 기타 요소들이 다른 나라에 없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가중에서 좀 가혹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TSMC랑 비교해서는 네. 상대적으로 TSMC에 대한 접근이 더 나음을 열어둘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격차의 차이도 있고 이번에 그 HBM 사이클에서는 그 수요의 직격 같은 경우가 그 가속기 부분, 그 다음에 TSMC의 코어스 이쪽이다 보니까 네. TSMC에 대한 접근 부분을 먼저 가중을 먼저 두시고 여유가 있으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접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과매도권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고 66,000원 이하에서는 크게 잃을 건 없습니다. 그러니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거는 경기에 대한 우려심이 반영됐고도 맞지만 그냥 국내 증시의 문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네요. 네네. 수급이 부족하고 지금 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매력도가 덜한 국내 증시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른 반도체 업체들보다 더 많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또 야속한 건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 하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 증권가에서의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은 매도로 받아들이긴 하죠. 근데 또 여기서도 해석할 게 있는 게요. 네. 누구는 목표 주가를 유지했는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증권사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가 의미가 있는가 싶긴 하지만 최근에 DB금융투자, KB증권, 현대차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간은 하이투자증권, IM증권만이 목표가를 하향했는데 여기에 새 증권사도 동참을 한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밑돌 것이다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부진한 B2C 수요
수요 그리고 DS 상여 충당금이 일시적으로 반영이 될 테고 여기에 전분기 대비 메모리 재고 평가 손실 충당금의 환입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요것에 대해서는 이 3개 증권사가 모두 다 동일하게 근거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 KB증권의 경우에는 3분기 스마트폰과 PC 판매 부진으로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대차증권 역시도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좋지 못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하향 조정돼서 10만 원, 9만 5천 원, 10만 4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가보다는 목표가가 많이 높은 상황인데 목표 주가를 하향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통상 목표가 하향은 매도니까 삼성전자를 매도하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보다는 월등히 높은 가격이니까 우리는 크게 의심하지 않고 매수 혹은 홀딩해도 괜찮은 건지요. 리포트를 보실 때 네. 헤드라인을 보고 그 안에 아까 3가지 포인트를 나열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공통적인 게 재고 평가 충당금 부분, 그 다음에 일회성 비용,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핵심이 수요였어요. 수요에 대한 부진, 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한 12조 원 정도에서 한 10조 원 정도 영업이익으로 하회를 한 거고,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한 9조 후반까지도 살짝 톤 다운을 한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3분기는 통상 비용 반영은 늘 있어 온 부분이라 이거는 큰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네. 재고평가 충당금 또한 톤의 조절을 원래 할 수 있는 거라 큰 신경은 안 써도 되는데, 여기에서 화두는 수요에 대한 부진이 진짜 나타나는지 그 여부거든요. 이 체크는 3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그 3분기 실적 부진 같은 경우가 그만큼의 이익 빠지는 게 현재 주가에 녹아졌냐? 그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3분기 실적에서 그 부분은 다 주가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격 메리트는 발생을 했고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낮췄다라고 해서 지금은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이 6만 전자에서 9만 전자까지 올라가려 할 때, 그러니까 네. 8만 전자가 넘었을 때 그때는 막 사고 싶다가 또 지금 이 싼 가격이 되니까 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불안하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국내 반도체주 정말 명확하게 네. 우리 참을 거 참고 매수하거나 홀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처럼 투자 심리가 위축된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 지금 타임은 아닌 것 같아, 좀 더 나중에 후회를 도모해보자 라면서 과감하게 스톱을 하실 건지, 삼성전자 반도체 우리 의견 주시죠. 경기에 대해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는 지나봐야 합니다. 네. 금리 인하고 여기에서 보험성 금리 인한지 아닌지를 지표를 보면서 보는 거다 보니까 이건 차치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이 사이클 상에서 주가는 지금 하단으로 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만 6천 원 이하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만 6천 원 이하에서는요? 네. 네,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저가 매수 기회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해운 이야기 해볼게요. 오전장에는 강한 테마였는데 지금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해운주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오후에 마리화나 테마주의 시세 급변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시장이 뭔가 길게 사이클을 보기보단 단기적인 이슈만 쫓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좀 봐야 되는 게 최근에 그 해상운임이 3주 연속 하락했거든요. 당시 뭐 여름철 수요 감소, 공급 과잉으로 인한 선봉량이 회복되면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3주 연속 내려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국제 항만 노동자 협회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왜냐?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대요. 77% 상승을 핵심으로 한 노조안을 제시했고, 사측에서는 77%는 너무 많아, 40%로 합의 보자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서로 이제 힘겨루기가 이어질 테고, 만약에 여기에서 상승안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월 1일부터 동부해안 항만에서의 파업을 하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임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3주 연속 내렸던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여기서 다시 방향을 틀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해운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이 운임가와 연동해서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파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BDI 지수라든지 상해운임 지수는 수요에 대한 회복
기점은 아니고 공급에 대한 이슈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보통 빠져있는 해운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개를 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공급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그 해운과 관련된 지표가 올라올 때 크게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춘절이라든지 그런 기간의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계절성으로 보통 이 지수가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운주 같은 경우는 항만 파업이라든지 이런 공급과 관련된 이슈의 이벤트는 있기는 하지만 매수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말에 뭐 쇼핑 시즌이라 이래서 운임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파업을 해서 운임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네. 해운주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겠다라는 게 의견이신가요? 네, 이 수요 회복이 핵심인데 이 수요의 중심은 중국 경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기 회복은 되려 지금 역성장 구조에 있다 보니까 아직은 급할 필요가 없고요. 공급과 관련된 이벤트 있을 때 트레이딩 정도로 열어두고 해운주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관점의 접근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해운주 무리한 매수는 불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 강했던 해운주들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페노션의 경우에도 소폭의 오름세만 나타내고 있고요. HMM도 3% 안팎의 상승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가지 이슈 반도체 해운 이야기해봤습니다. 둘 다 좀 톤 다운된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